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LB에 관해서 한번 노가리를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 노가리 시간은 처음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거는 항서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HLB의 신약 개발 사업의 진척 내용에 관해서 크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HLB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전자 공시에 있는 투자 설명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3천억을 해먹기 위해서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이 투자 설명서 이게 3천억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항서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저 오늘 유튜브를 사실은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하더니 급기야는 투자 설명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리지? 어쨌든 일단 항서제약은 종목 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 상하이 회사입니다. 업종은 제약바이오고요. 1970년에 설립돼서 2000년도에 상해 거래소에 상장됐고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사라고 합니다. 항암제와 마취제 분야에서 로컬 1위 기업이고 중국 제약사 중 최초로 GMP 인증을 취득했대요. 처음에는 마취, 항암제, 진통제의 복제약으로 빠른 성장을 했고 2014년 12월에 위암 3차 치료제로 경구용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아파티닙을 출시하게 됩니다. 얘네가 만든 건 아니에요. 출시라고 돼 있어서 꼭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2017년 1에서 3분기 매출액이 100억 위안을 달성하게 돼요. 100억, 1000억 초, 1조 8천억 정도 되죠.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이 이 중에 23억 정도, 23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천억 이상, 5천억 정도 순이익을 달성하게 돼요. 1년이 아니라 1, 3분기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항암제를 출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2018년 기준으로 17개의 신약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신약 임상을 9건, 그리고 복제약 임상을 8건, 그리고 로컬 제약사 연구개발 지원 정책, 그리고 고령화, 소득 증가의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중국 소득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도 있고,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의약품 시장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세 번째로 중국 최초 주사제를 통한 미국 시장 도전. 미중 무역 전쟁에도 영향이 없대요. 네. 원료 의약품이랑 약품 원료인 제재 등은 무역 관세에서 예외를 시켰답니다. 미국, 중국 서로 예외를 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이겠죠. 판매 제품 대부분 경쟁자가 거의 없으며 공급이 달리는 제품이 공급이 부족하답니다. 항서제약의 부사장의 말입니다. 2020년 6월 1일 기사를 보면은 아파티닙 간암 3상 1, 2차 지표 모두 충족.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사천대학교 박사가 한 말입니다. 스촨대학교 유명하죠. 중국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아파티닙 단독요법 간세 포함 임상 3상 결과를 구두로 발표했고 3월에
아파티닙을 간암 2차 치료제로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시판 허가가 되면 아파티닙은 2014년도 위암에 이어 6년 만에 적응증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항서제약을 살린 첫 번째 약이 아파티닙이라고 했죠. 항서제약 아파티닙의 매출 증가는 HLB의 로열티 수입으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2월 리보세라닙의 중국 포함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게 지금 어떤 기사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다른 데를 보면은 다 뭐 중국 외 판권, 중국 외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기사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블로그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엘레바는 HLB의 미국 법인이고 항서제약과 함께 간암 1차 치료제로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틴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라서 위암에 대한 임상을 성공을 하면 위암에도 쓸 수 있고 간암에 대한 임상을 성공하면 간암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나 봐요. 이건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마브에 대한 연구입니다. 병용요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참조차 가져온 자료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신약 개발의 단계별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후보 물질을 탐색합니다. 약 5년이 걸려요. 전임상 시험을 프리-IND 전임상 시험을 하고 동물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그 다음 IND를 하면 임상 시험 허가 신청이라는 거고 1개월 정도면 돼요. IND 신청 뭐 이런 뉴스 자주 뜨죠. 그 다음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되는데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집니다. 2상은 EA, EB로 나눠져요. 1상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안정성이랑 투약량을 결정하는 거고 1.5년 걸립니다. 2상은 EA가 약효 확인, EB가 약효 입증이고 토탈 2년 정도 소요됩니다. 3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랑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쯤 되면 성공률이 70%까지 올라가요.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NDA를 나가면 시판 승인 신청이 가는 거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 3상까지 다 성공한 후기 때문에 80% 정도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권리 개발 및 권리 인수 과정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HLB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도에 엘레바 HLB의 엘레바에 대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을 라이센스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 2011년부터 2015년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항서제약의 매출이 잡힌 거는 2014년부터라고 했죠. HLB는 엘레바의 지분 확대를 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돼요. 그 다음에 FDA 임상 허가를 내고 임상 EA를 완료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19년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대장암 완치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위암 글로벌 3상이 종료돼요. 이때는 이제 이미 중국에서는 위암 치료제로서 이렇게 팔리고 있고 매출도 뭐 연 4천억인가 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엘레바를 합병을 했어요. HLB가 엘레바를 합병을 했습니다. 여기 에드번처는 이제 리보세라닙을 최초로 만든 폴첸이라는 박사가 설립한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소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FDA 승인을 내고 추가 적응증 확대를 하고 신규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에드번천 권리까지도 HLB가 가져오게 됐어요. HLB가 가져오게 됐어요.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권리 자체가 지금은 HLB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본인 소유 중인 에드먼천 랩스를 통해 엘레바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이 엘레바는 지금 HLB의 자회사가 됐죠. 100% 지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판권 라이센스 및 로열티 지급 관계 현황입니다. 에드번천 리보세라닙을 최초로 개발했고, 이건 이제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 폴첸 박사랑 따로 구분을 하면 주주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합쳤다고 합니다. 이 에드번천이 항서제약에 중국 내 독점 실시권을 허가를 했어요. 2005년에 너네 이거 권리 써라, 그리고 로열티만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제외한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실시권, 이거는 엘레바 세라피틱스 9LSK 바이오파마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는 얘네가 부광약품에다가 줬어요. 부광약품에다가 너네 한국에서는 이거 써라, 그리고 일본, 유럽에서 제3자에게 제실시권을 줄게. 그러면 너네가 선정해서 제3자에게 독점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로열티를 받아. 14.5%를 받아. 이 권리까지 줬어요. 2009년에. 이 말은 뭐냐? 자기네가 그냥 로열티를 자기네가 제실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돈이 있으면.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임상시험만 해도 수천억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위암 임상이 통과를 하면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위암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하려면 또 독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부광약품의 이 큰 권리를 약 400억 원의 HLB 생명과학에서 양수를 하게 돼요.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 초 정도부터 HLB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HLB는 참고적으로 HLB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HLB가 엘레바의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만 보면은 중국 외의 모든 글로벌 실시권은 HLB가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다른 나라에 파는 권한도 있고, 로열티를 팔고 로열티를 받는 권한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단독으로 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주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신약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개발 제품은 리보세라닙하고 이 이니비터, 저해제, 이거 두 가지인데요.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을 하고 있어요. 위암 말기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종료했고, 프리 NDA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 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NDA는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형암은 옵디보랑 병용해서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 1상을 종료해서 2상을 준비 중입니다. 2상은 2020년 3분기 IND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IND는 한 3년 걸린다고 했죠. 1개월 걸린다고 했죠. 1개월 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장거리 마라톤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형암 키트루다도 임상 1상, 위암 2차 치료제도 임상 1, 2상,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맙이랑 하는 거 임상 3상. 그래서 주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암 말기랑 간암 1차. 임상 진행률은 23% 정도 진행이 됐고 2023년 NDA 및 신약 허가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양곤 회장은 좀 러프하게 잡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다른 제약사 사장들처럼 2023년에 할 수 있는 걸 2021년이라고 뻥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계획이 맞아 떨어져 가는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대장암 3차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임상 1상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그래서 HLB는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NDA가 만약에 허가가 나버린다면 6개월이니까 2021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잡힐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죠.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성화 중인데 이건 전임상 단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 뭐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바이오 종목을 상당히 오래 지켜와봤고 HLB가 만원, 2만원 하던 시절에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봐왔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놈이 많이 알고 있네? 이럴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HLB의 주가는 이때거든요. 이때.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냥 가끔 보는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전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고 이때부터 뭔가 뉴스를 타더니 10만원 넘어가고 20만원까지 가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사실 눈여겨볼 때는 한 이때쯤이었고 이렇게 궁금해서 매일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주가 체크할 때가 이때였고 이때는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길래 오 깜짝 놀랐죠. 남의 주식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주식은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적정 가격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적정 가격.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시절. 이때는 원래 주가를 못 찾아가요. 원래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원래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뭔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에 기존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쯤인데 뉴스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사요. 사고 떨어지고 난리를 쳐요.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주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아직 드리고 싶은 뜻을 아직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 자식 있죠, 요 자식. 이 새끼를 보면은 가미가제 제약 보면은 항상 매출액도 일정했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였어요. 매출액 2천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흑자. 제약주 중에 이렇게 흑자 꾸준히 내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주가는 항상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10,000원 아래 정도? 그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다른 이슈,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큰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쭉 터졌다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풍제약은 제 자리는 한 지금 느낌으로는 그냥 뭐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느낌으로는 한 5만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5만원. 근데 그 사이에 뭐 50만원에 갈 수도 있고 100만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그런 걸로 보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5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한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뺀 김에 쭉쭉 빠져서 5만원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5만원이 적정가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 제자리로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와중에 한바탕 더 해먹을 수도 있겠죠. 두 바탕 더 해먹을 수도 있고. 그 헤쳐먹는 종목들은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 하고 있을 때 되게 가벼운 종목에 코로나가 뭐 효과가 있다더라 아니면 뭐 임상시험 돌입했다더라 하는 뉴스가 뜨면서 다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엄청 미친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HL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 모르는 소리 씨부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81,000원 정도를 찍었어요. 찍고 지금 60일선이랑 120일선이 겹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60일선 언저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커요. 뭐 이렇게 주봉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은 얘네가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 한 83,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게 많기는 한데 되게 장기간의 여정이에요. 항암제는 상당히 장기간의 여정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는 이미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식약처나 뭐 미국의 FDA들이 그냥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간.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2023년, 2020년 하반기 IND는 크게 뭐 뉴스거리도 잘 안 될 거예요. NDA 신청도 별 뉴스거리가 안 될 거고 신청했을 때 잠깐 튈 수는 있겠죠. 근데 최종 허가까지 나고 시판되고 매출까지 잡혀야 주가는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모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와중에 샀다가 팔고 뭐 그렇게는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난 그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씩 매수가 오면은 조금씩 사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2, 3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2, 3년. 그 와중에 뭐 20만원을 찍기도 하고 뭐 찍기도 하고 그러겠죠. 20만원 찍기도 하고 또 다시 61선, 121선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명확한 거는 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보면은 얘는 가치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갈 그 길이 상당히 멀기는 하지만 만약에 가치가 인정받고 하다못해 이것만 파이프라인으로 먼저 이것만 승인이 되고 팔리기 시작해도 중국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HLB가 시총 100조까지는 저는 솔직히 무리일 것 같고, 왜냐면 항서제약은 명백하게 중국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기관에 중국 정부의 투자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중국에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은 주요 주주의
거의 다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그쪽 자본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100조가 가능한 것 같고, 물론 거기서 더 오른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저평가란 말이 있는데, 모든 주식은 원래 저평가가 맞아요. 어, 리보세란이 뭐 제대로 인정받고 매출까지 잡히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3배, 2배, 2배, 10조, 시가총액 한 30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시가총액 30조, 6배 정도죠. 6배, 8, 6, 9, 6, 54, 50만원 정도? 주가 50만원 정도까지. 주식 수도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말마다 코스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까 그 투자 확인서 있잖아요. 투자 설명서. 그거는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씩 보면서 이렇게 노가리 타임 때 타임을 한 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